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항목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아서 제목을 좀 다듬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발표 흐름이 정리된 스크립트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PPT 제작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AI 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의 AI라는 건 알겠는데 막상 PPT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PPT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작업 흐름에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코파일럿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앤 홈이 나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나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제가 두 개를 확실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 앤 홈은 한 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만 구매하면 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최신 기능 업데이트에 제한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AI인 코파일럿의 활용이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플이랑 코파일럿의 기능이 정말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오피스 앤 홈은 이러한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구독제입니다. 연간 12만 5천 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하면 항상 최신 버전의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고 코파일럿 역시 항상 최신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오피스 앤 홈은 설치한 그 기기에서만 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최대 5대까지 기기 연동이 가능하고 1TB의 클라우드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같은 파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제 제출을 앞두고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될 때 노트북이 없더라도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겠죠. 다른 팀원이 파일을 공유를 했을 때도 노트북이 없더라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수정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피스 앤 홈이 나을까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나을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는 최신 기능이 내가 쓰는 앱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파일럿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PPT를 제작을 할 때 어떻게 코파일럿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목과 목차에 기반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코파일럿으로 PPT를 만들 때 코파일럿에게 전부 다 맡기기보다는 타겟과 PPT의 목적에 맞춰서 전반적인 틀은 내가 직접 잡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이 자료를 왜 만드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학부 재학생으로서 OTT 시장을 분석하는 발표를 준비한다고 해볼게요. 그동안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나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포인트를 떠올리면서 주제와 목차를 먼저 구성해야겠죠. 수업 내용과 강조 포인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나이기 때문에 주제와 목차는 직접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주제와 목차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주제와 목차를 기반으로 코파일럿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국내 OTT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다음 목차를 기준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다음 프레젠테이션 만들기에 들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항목을 생성을 해줍니다. 각 목차에 따라서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생성을 누르면 바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지정해준 목차의 흐름에 맞춰서 슬라이드의 내용을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갔죠. 이렇게 특정 산업이나 시장을 조사해야 되는 과제처럼 방대한 자료 조사와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특히 코파일럿을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파일럿으로 내용의 뼈대를 먼저 만들어두면 이 구조를 기준으로 자료를 찾고 또 내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어서 과제 준비 과정의 효율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신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같이 자료 조사가 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파일럿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나 추가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 과정에서 텍스트를 다듬을 일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도 코파일럿을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PPT의 제목은 국내 OTT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인데요. PPT의 주제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평범하고 임팩트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교수님이나 다른 학생들한테 이 발표 내용을 한 번에 각인시키기에는 제목에서 주는 메시지가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제목을 좀 다듬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면 코파일럿과 바로 채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나눴던 채팅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코파일럿과 나눴던 채팅 목록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국내 OTT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은 부제목으로 가져가고 이 PPT 전체 내용을 포괄하면서 교수님들이 선호할 만한 제목을 추천해줘 라고 했는데 총 4개의 제목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미디어 패러다임의 전환과 OTT 산업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패러다임 전환과 OTT 산업 이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이 제목을 포함하면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미디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 OTT 산업이 미래를 주도한다 라고 제목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다듬어서 미디어 패러다임의 전환 OTT 산업이 미래를 주도한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주었습니다. 국내 OTT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보다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전환 OTT 산업이 미래를 주도한다 이 제목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고 미디어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OTT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죠. 코파일럿과 논의를 해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PPT 제목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코파일럿이 만들어준 슬라이드를 보다 보면 이 슬라이드는 내용이 조금 더 보강되면 좋겠는데 싶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코파일럿과 함께 슬라이드의 내용을 보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7 슬라이드를 보시면 OTT와 전통 미디어의 차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7 슬라이드에서 OTT와 전통 미디어와의 차별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해줘. 각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글머리 기호를 써서 깔끔하게 정리해줘 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구성을 해주었고 제가 요청한 대로 글머리 기호를 써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었어요. 응답 복사 아이콘을 누르면 코파일럿에 응답을 복사할 수 있는데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가져와 주었고 이 답변을 기준으로 슬라이드의 내용을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결론 문장이 한 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한테 9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하는 임팩트 있는 결론 문장을 한 줄로 적어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줬죠. OTT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개인화된 경험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소 길게 결론 문장을 적어주었는데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몇 번 더 입력을 하면서 코파일럿이랑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 결론 문장의 어조나 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론 문장에서 OTT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 미디어와의 차별점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코파일럿과의 몇 번의 논의를 한 끝에 이런 식으로 결론 문장을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선택권을 넘어 개인 맞춤형, 자유로운 접근성으로 미디어 소비를 혁신합니다. OTT가 전통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갖는 차별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내용을 조금 더 탄탄하고 자연스럽게 다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었는데 이 슬라이드랑 아까 보여드렸던 제목 슬라이드도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더보기란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파일럿의 또 하나의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발표 스크립트 작성입니다.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일이죠.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이 스크립트의 초안을 굉장히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파일럿한테 한번 요청해볼게요. 이 프레젠테이션의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의 각 내용에 맞춰서 슬라이드별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코파일럿이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내 말투나 발표 스타일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면 되겠죠. 이 스크립트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워드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전체 발표
발표 흐름이 정리된 스크립트가 완성이 됩니다. 발표 스크립트를 슬라이드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그 시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PPT의 내용을 보완한다든지 발표 준비를 더 한다든지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파일럿의 기능은 번역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은근히 많이 받는 요청이 하나 있는데요. 한글로 된 PPT를 영어로 번역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작업을 외부 사이트를 활용해서 하려면 슬라이드 내용 하나하나를 복사해서 번역하고 다시 또 슬라이드의 텍스트를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이 과정을 훨씬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 번역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문서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서 위치나 크기만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이 슬라이드의 텍스트를 하나하나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코파일럿은 이런 식으로 기존 텍스트의 위치와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파일럿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코파일럿을 가장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 코파일럿 P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새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파트는 조금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파일럿 PC인 갤럭시 북5를 제공받아서 며칠 동안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PC 안에 NPU라는 AI 전용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코파일럿 기능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코파일럿 기능 자체가 PC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다가 필요한 순간에 바로바로 AI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는데 내용이 꽤 길어서 하나하나 읽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요약하려고 다른 AI 사이트 열 필요 없이 코파일럿 채팅을 열어주신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기사를 요약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바로 핵심만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메일을 급하게 영어로 번역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도 이렇게 메일 내용을 넣어준 다음에 이 메일을 정중한 영어 표현으로 번역해줘 라고 부탁을 하면 정말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PC 자체에 코파일럿이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내 과제의 흐름, 업무 흐름 안에서 코파일럿과 바로 협업할 수 있다는 게 이 코파일럿 P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가된 이전엔 보이스 기능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코파일럿에 들어간 다음에 안경 모양을 클릭하면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공유하면 그리고 이 마이크까지 켜줄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코파일럿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영문 기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바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코파일럿이 바로 또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영어 기사 하나 보고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 CNN에서 블루존 식단에 관한 기사를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여기 내가 지금 드래그한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뜻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지금 여기 드래그하신 문장은 요리책을 만들 때 고려한 기준들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각 레시피가 20분 이내로 만들 수 있고 1인분당 $3 이하의 비용이며 정말 맛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고마워. 천만에요. 음성 대화가 끝나면 이렇게 텍스트로도 남으니까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이 기능은 진짜 한 명의 과외 선생님, 비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과제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AI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코파일럿 PC를 활용해서 PPT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코파일럿을 잘 활용하면 자료조사나 내용 정리의 시간이 줄어들고 PPT에서 가장 중요한 기획과 그것을 가장 잘 전달하는 디자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 발표나 팀 프로젝트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PPT 작업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